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태호입니다. 전문 분야 이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산업에서 패션 업계가 이런 만능 엔터테이너적인 모습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한 우물을 고집해왔던 패션 업계가 뷰티 산업 진출 의지를 밝히고 또 화장품 사업에까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멀티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나선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바바그룹입니다. 오늘은 바바그룹의 신규 브랜드 더 뷰티풀 팩터 김성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를 도와줄 박지현 기자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성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그 사실 더 뷰티풀 팩터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모기업인 바바 기업 그 바바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굉장히 친숙한 그룹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바그룹 어떤 그룹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바바그룹은 1993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금 현재 530여 개의 이제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패션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많은 한국 여성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샤바바라든지 그다음에 지고트라든지 브랜드를 갖다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수입 브랜드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브랜드도 함께 저희들 판매를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는 영 플랫폼인 힙하퍼라는 네. 온라인 사이트를 인수해서 온라인 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올해는 3월에는 이제 또 화장품 사업까지 저희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 젊은 패션 이제 소비자들까지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바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 여성복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5년가량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사업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금 패션 기업들이 사실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바바그룹에서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언제부터 좀 기획이 됐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바바그룹에서는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약 7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저희 바바그룹이 중간에 패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논현역에 있는 사옥을 인수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화장품 사업에 대한 진출을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면서 올 3월 달에 이제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 바바그룹에서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바바그룹은 표방하는 부분들이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기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뷰티, 리빙까지 이제 진출하는 어떤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작년 6월 달에 패션 쪽과 관련성도 있지만은 영 플랫폼인 힙합라는 온라인 사이트도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패션은 여성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를 하지만은 또 내외면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도 여성의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다 추구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패션과 결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업은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따라서 저희들이 여성의 외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 더 저희들이 소개하고자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 또 제품을 갖다 좋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외형적인 어떤 미모의 만족도를 느끼면서 자신감도 얻고 이러면서 또 여성들의 어떤 활동도 좀 더 극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사실 당연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일 것도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한 것이 더 뷰티풀 팩터 군단입니다. 근데 이게 이곳을 이끌 대표님, 사실 패션 업계에서 일하시기보다는 사실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도 꽤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이쪽 방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대표님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직장을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라네즈 BM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라네즈에 대한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고 향후에 이제 CJ 엠프라니 쪽에서 이제 엠프라니를 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토니모리, 그다음에 이제 요새 중국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S&P까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두루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바바그룹에서도 패션 쪽에서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화장품이라는 거는 피부와 이제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전문가를 갖다가 저희 바바그룹에서 컨택을 해서 좀 더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제품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바바그룹에 저희가 이제 몸을 담고 저희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그 더비툴 팩터의 구성원들도 다 화장품 쪽에서만 이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사실 신규 브랜드를 론칭할 때 그렇지만 더 뷰티풀 팩터 같은 경우도 이 새롭게 론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트렌드들을 연구를 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길 최근 화장품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화장품 트렌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유통적인 측면, 그다음에 제품적인 측면, 그다음에 소비자적인 측면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H&B 시장, 헬스 앤 뷰티 스토어 시장하고 그다음에 드럭 스토어 시장, 그다음에 그 약간 그 화장품 브랜드별로 모아서 판매하는 멀티 샵 시장으로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본다면 약간 H&B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H&B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그 해외에 이제 그 큰 유통 또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시장이 더 치열해지고 또 그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전에 한국이 이제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방문 판매 시장에서 그다음에 화장품 전문점 시장, 그다음에 브랜드샵 시장, 그다음에 H&B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듯이 지금 해외에서도 이제 아마 해외에 나가 보시면 대부분 그 H&B 스토어들이 화장품 시장을 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통 측면에서는 H&B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품적인 측면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그 대부분 했던 게 그 내추럴 시장이 몇 년 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오다가 점점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점점 환경도 안 좋아지고 저희 나라에서 알겠지만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여성분들이 피부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었고요.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더마 화장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더마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타겟으로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자 측면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이때까지는 이제 브랜드샵에서 한 매장 들어가서 제품을 선택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 매장에 들어가서 다양한 브랜드를 갖다가 체험해보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H&B 시장과 그 다음에 더마 화장품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출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또 연구, 뭔가 말씀하신 유통 그리고 또 제품 소비자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든 내놓은 브랜드가 바로 이제 더 뷰티풀 팩터지 않습니까? 이 더 뷰티풀 팩터와 관련된 리포트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성복 아이자바바, 지구트 등으로 유명한 바바그룹이 최근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코스메틱 브랜드 더 뷰티풀 팩터를 론칭했는데 이를 통해 패션뿐만 아니라 피부 내면까지 아우르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존에 계속해오던 패션 사업뿐만 아니라 뷰티, 리빙 등 다양한 분야까지 이제 아우르는 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바바 그룹의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행 스타일을 넘어서 또 내 외면을 아우르는 아름다움의 어떤 삶에 대한 방식을 좀 더 제안하고자. 바바그룹은 패션 브랜드들이 색조 중심으로 출발한 것과 달리 기초 제품 위주의 라이프 더마 코스메틱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마 코스메틱이란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와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의 합성어입니다. 피부 재생이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어
흔히 약국 화장품, 병원 화장품으로 불립니다. 바바그룹은 가장 기초적인 스킨케어 제품의 강화를 통해 차별화를 두고 그동안 패션에서 활용했던 트렌드를 보는 눈을 뷰티 쪽에도 접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션 쪽도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유통을 하는 사업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업을 갖다가 서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고리가 좀 떨어지는 사업군이 아니라고 봤을 때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를 잘 적용시켜서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뷰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LF, 한섬에 이어 바바그룹까지 패션업계의 화장품 시장 공략이 거세지면서 기존 화장품 업계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네, 여러 패션 업계들이 그 화장품 브랜드를 내걸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바바그룹에서 내건 론칭한 브랜드가 더 뷰티풀 팩터입니다. 이 더 뷰티풀 팩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더 뷰티풀 팩터는 말씀대로 더 뷰티풀이라는 부분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나만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팩트라는 것은 내 피부와 일상을 이루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그 더 뷰티풀 팩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킨 프로바이오틱이라는 피부 유산균을 통해서 피부는 물론 일상까지 케어해주는 그러한 브랜드로 가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아름다운 요소들을 가지고 화장품을 개발해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어떤 미를 선사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비건 또 한방 등 화장품 분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더마 코스메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특별히 더마 코스메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점점 환경도 이제 심각해지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외부의 안 좋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안전성과 그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더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때까지 이제 피부과에 대한 제품이나 그다음에 그 내추럴 이제 더마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트렌드가 점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더욱더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바이오 기술을 갖다 접목해서 화장품을 이번에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어하하시는 부분들이 패션 기업인데 어떻게 화장품을 개발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술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이제 바이오 전문 기업과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피부 유산균이라는 성분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보시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피부에 적합한 유산균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 유산균 화장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시장 확장 가능성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보시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기자가 또 현황을 알아봤죠? 네, 앞서서도 이제 대표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가운데 더마 화장품에 이제 그 집중 케어해주는 효과가 높은 그런 이제 성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더마 화장품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화장품 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잇따라서 더마 화장품을 내놓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동안 코스메슈티컬을 내세웠던 CNP 차인박 화장품 같은 경우는 더마 코스메틱으로 슬로건을 변경하고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을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들이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국내에서 더마 코스메틱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LG 생활건강이고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JW신약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인 더마 에스테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업계의 종근당, 동국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들이 의약품 원료를 활용을 해서 지금 더마 화장품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업체뿐만 아니라
제약업체까지도 지금 나서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 사실 이제 굉장히 차별화된 무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뷰티풀 팩터는 좀 어떤 점에서 좀 이 차별화를 내세우고 계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3가지로 차별화를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약회사들도 많이 이제 바이오를 컨셉으로 해서 더마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유수의 이제 기업들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약회사들이 특히 지금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유산균을 컨셉으로 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화장품에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유산균을 적용하더라도 좀 더 피부에 어떻게 더 적합하게 피부에 맞게끔 유산균을 개발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피부에 맞는 피부 유산균을 개발했다는 부분들이 기존에 그냥 유산균만으로 접근하는 브랜드들과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유산균 플러스 이제 프리바이오티스라고 해서 유산균이 이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그러한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개발할 때 미리 이제 프리바이오티스까지 저희들이 베이스로 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저희가 피부 유산균을 받더라도 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미리 진행을 했었고요. 세 번째가 저희가 패션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바바그룹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업이고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패션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어떤 노하우를 저희 화장품에도 적용시켜서 라이프 코드화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저희 제품을 보시면 굉장히 라이프 코어 스타일을 잘 살린 제품이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포인트를 차별화 포인트로 좀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트렌드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제 먹는 유산균에 대한 개념을 피부에 맞는 유산균으로 저희들이 접목시켜서 저희들이 개발했다는 부분들이고요. 피부에는 왜 피부 유산균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피부에는 많은 유익균들과 그 다음에 유해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산균이 피부에 발랐을 때 유해균들은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유익한 균들은 이렇게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피부 원래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마 화장품이라는 거는 더마 화장품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기능성 원료를 통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기보다는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 피부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균 하면 사실 이제 먹는 거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부에 발라서 어떤 피부에 좋은 성분은 이제 활성화시켜주고 또 나쁜 유해균은 억제시켜서 그리고 또 이제 유산균 자체가 또 피부에 흡수돼서 어떤 건강한 피부를 회복하거나 피부가 좀 더 좋아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개발들을 계속 하셨고 또 이런 것들을 제품화 하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차별적이고 특성화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제품도 물론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제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패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뷰티 산업에서 여성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또 특별한 방법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입소문을 타고 어떤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더 홍보나 또 마케팅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지금 더 뷰티풀 팩터에서는 좀 마케팅이나 판매망 좀 어떻게 갖춰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계실까요? 더마 화장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유통 타겟은 H&B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더마 화장품을 가장 많이 쓰시는 고객들이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대, 30대를 주 타겟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최근에 이제 마케팅 트렌드상으로 20, 30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저희 기존의 정통적인 매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점점 이제 SNS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국내에서는 SNS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욱더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이 시장, 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찾는 유통 자체가 H&B 시장이기 때문에 H&B 시장에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입점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 많이 저희들이 지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저희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제품 출시 이전부터 해외 쪽에 대한 저희 영업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 따라서 이제 지금 6월 정도에서 한 7, 8월 사이 정도 되면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유럽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제품이 판매가 되는 형태로 유통도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시장도 공략을 같이 예, 예.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많은 또 경험을 하신 예, 예. 그 부분에 이제 통변가로 통하시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그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나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지금 사실상 저희가 한국의 이제 화장품이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한 3, 4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매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드 이후에 사실상 많은 이제 매체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좀 많이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은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또 본격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략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드 이전과 사드 이후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이제 그냥 제품만으로 또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브랜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유통을 하는 중국의 유통사항들은 좀 더 신뢰감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유통 구조를 가져가면서 사업을 전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 이전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국 기업들이 잘 전개해 나가고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면 또 예전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부흥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은 확실하게 사드 전과 사드 이후가 많이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드 전과 사드 후로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그렇게 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그 다른 타겟 시장으로 동남아 시장을 또 공략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경산업이나 아니면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시장 쪽을 좀 공략하는 분위기던데, 이와 관련한 좀 흐름들, 그 동남아 시장에 뭐 진출 가능성이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네, 네.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제까지 이제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너무 중국에만 치우쳐가지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드 이후에는 좀 더 아웃 오브 차이나라는 개념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해외에 더 많은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가져가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이제 시장이 이제 동남아 시장, 그다음 미국 시장, 그다음 유럽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위생 허가를 받는 시간적인 기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동남아 시장을 많이 두드려서 이제 진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동남아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점점 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의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K-뷰티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잘만 준비한다라고 하면 미국하고 유럽 시장도 상당히 좋은 시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결부되어 있는 시장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시장은 중국의 학교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게 학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 시장에 대한 타겟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도 일단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제 동남아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홍콩 자본을 기본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에 대한 그 유통에 대한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 동남아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진출한다라면 동남아 시장에서도 잘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몇 개의 브랜드들은 미국에서 성공을 시켜서 동남아로 들어와서 또 굉장히 성공하고 한국으로 역으로 들어오는 브랜드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점점 저희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도 시각을 조금씩 다르게 바꿔나가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뭐 2019년도 절반 정도 지냈지 네,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좀 실적은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상반기 실적을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제 4월, 5월 해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신규로 런칭한 브랜드 치고는 이제 빨리 이제 신세계 그 명동점의 면세점에도 입점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는 단계이고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 스토어 시장에 대한 한국 진출도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국이나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그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진출도 저희들이 거의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외적으로 저희 이제 팩터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해 보시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더 큰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구체적인 뭐 목표 네. 수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예. 괜찮으시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를 이루시는 게 목표인지 좀 밝혀주시죠. 참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잘 그런데, 근데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 올해 런칭한 신규 브랜드로서 올해 내년도에 합쳐서 최고의 히터 브랜드가 되는 부분들이 저의 목표이고요. 우리 한국 그 화장품 기업 내에서 히트 브랜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한 어느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좀 어려운 질문 드렸긴 했는데 네. 그 외에 좀 이제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목표가 네.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뷰티풀 팩터가 아니고 좀 길지 않습니까? 제가 네. 간단하게 팩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팩터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 시장만을 고려해서 만든 제품은 아니고요. 당연히 한국 시장 내에서 한국의 여성 고객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저희 최대의 목표이고요. 또 더불어서 글로벌한 브랜드로 성장을 해서 해외에서도 저희 팩트라는 브랜드가 정착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저희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많은 여성분들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저희 팩트를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팩트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장을 만드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 더 뷰티풀 팩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네. 팩트가 네. 그런 날이 네,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와 해외 화장품 산업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K-뷰티는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세계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경우 화장품과 사업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면 또 시너지 효과가 크고 또 유통 채널 확보도 용이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패션업계 화장품 진출로 한층 더 강해지는 K-뷰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